걸프전이 끝났을 때 S&P 500은 29% 올랐습니다. 이라크전 후에는 27%, 아프간전 후에는 한 달 만에 낙폭을 전부 회복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과거 20개 전쟁에서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고 원점으로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28일이었습니다. 공포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계좌에서 마이너스 19%가 찍혀 있다는 겁니까? 그거 압니다. 외국인이 한 달에 36조를 팔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숫자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미군 기지, 이스라엘 걸프 국가들의 미사일과 드론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IRGC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계좌에서 숫자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코스피는 6,244에서 5,052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달 만에 마이너스 19%, 그 사이 사이드카가 4번 발동됐습니다. 주가가 너무 빠르게 떨어져서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제도, 그게 한 달에 4번 터진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외국인은 3월 한 달에만 36조 원을 팔았습니다. 사상 최대 월간 기록입니다. 그중 83%가 반도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만 27조 원어치를 던졌습니다. 환율도 무너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3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유가는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브렌트유가 한 달 만에 63% 올랐습니다. 1988 연원유 선물 시장이 생긴 이래 38년 만에 최대 월간 상승폭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공포, 당연합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공포,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1990년 8월 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습니다. 그날부터 시장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S&P 500은 석 달 동안 17% 하락했고 다우지수는 21%까지 빠졌습니다. 유가는 2배로 뛰었습니다. WTI 기준 배럴당 21달러에서 41달러까지 90% 급등했습니다. 지금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장은 5달 동안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1991년 1월 17일 다국 적군이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시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전쟁이 시작된 그 순간 시장이 반전했습니다. 공습이 개시된 1월부터 종전까지 2달 동안 S&P 500은 13.6% 올랐고 유가는 31%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종전 후가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걸프전이 끝난 뒤 6개월간 S&P 500은 20% 올랐습니다. 12개월 후에는 29%까지 갔습니다. 1991년 한 해 가해 수익률이 26%에서 29% 사이였습니다. 역대 최강 수준의 종전 후 랠리 중 하나입니다. 시장은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윤곽이 잡히는 순간, 불확실성이 걷히는 순간, 그때 이미 반등하고 있었습니다. 이 패턴이 한 번이었다면 우연이겠죠. 그런데 반복됩니다. 2003년 이라크전부터 보겠습니다. 개전 전 S&P 500은 이미 하락해 있었습니다. 전쟁이 올 거라는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3월 20일 실제로 전쟁이 시작되자 시장이 반전했습니다. 다우지수는 개전 다음 날 2.3% 올랐고 한 달 뒤에는 8.4% 상승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이라크전 개전 후 12개월간 S&P 500은 27% 올랐습니다. 걸프전 29%, 이라크전 27%. 패턴이 보이시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고된 전쟁에서는 개전 시점 자체가 매수 신호가 됩니다. 시장을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1년 9월 11일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가 나흘간 문을 닫았습니다. 193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재개장 날 다우지수는 7.1% 폭락했고 S&P 500은 11% 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시장은 낙폭을 전부 회복했습니다. 10월 7일 아프간 공격이 시작됐을 때 시장은 이미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전쟁 선포 후 6개월 동안 S&P 500은 15% 상승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개전일 S&P 500은 장중 2.1% 빠졌지만 그날 장 마감에는 오히려 1.5%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이후 석 달간 8% 조정이 있었지만 충격의 대부분은 첫 2주에 집중됐고 이후 빠르게 둔화됐습니다. 이제 이 5번의 전쟁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20개 주요 분쟁에서 S&P 500의 평균 초기 하락폭은 6%였습니다. 바닥을 확인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10일,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28일이었습니다. 12개월 후에는 평균 8%에서 10%의 수익을 기록했고 양의 수익이 나올 확률은 70%였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5번의 전쟁에서 예외 없이 시장은 돌아왔습니다. 공포의 유효기간은 28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같을까요?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과거 패턴을 무시하게 만드니까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걸프전 때 이라크는 해협 봉쇄를 위험만업했습니다. 실제로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IRGC, 이란 혁명수비대가 선박 통행 금지를 선언하고 실제로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 길이 지금 막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브렌트유가 3월 한 달에만 63% 올랐습니다. 1988년 원유 선물 시장이 생긴 이래 38년 만에 최대 월간 상승입니다. 두 번째,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헬륨입니다. 카타르는 세계 헬륨 공급의 약 30%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헬륨 수입의 65%를 카타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헬륨이 왜 중요하냐면요, 반도체 EUV 공정에서 냉각용으로 반드시 필요한 가스이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카타르 헬륨도 막힙니다. 현재 삼성과 하이닉스는 수개월치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서 당장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봉쇄가 6주를 넘기면 생산 차질이 현실화됩니다. 세 번째, 속도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걸프전 때 S&P 500이 17% 빠지는데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스피는 한 달 만에 19%가 빠졌습니다. 하락 속도가 거의 2배입니다. 사이드카가 3월에만 4회 발동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반등할 수 있느냐? 여기서 하나 짚어야 합니다. 다른 점은 분명히 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전쟁의 경제적 충격은 결국 공급 충격입니다. 원유든 헬륨이든 공급이 막혀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급 충격은 종전과 함께 해소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핵심은 반등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언제 종전이 되느냐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나느냐? 4월 6일 기준으로 3가지 시나리오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A, 조기 종전입니다. 현재 파키스탄, 이집트, 튀르키예가 중재에 나서고 있고 45일 휴전 초안이 논의 중입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로 보면요, 걸프전이 끝난 뒤 S&P 500은 6개월 만에 15%, 12개월 만에 29% 올랐습니다. 이 패턴을 적용하면 코스피도 15에서 20% 반등이 가능합니다. 유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안정되고 외국인이 복귀하는 순서입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시나리오의 확률은 현재로서는 낮습니다. 이란은 보장된 영구 휴전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호르무즈 즉시 개방과 고농축 우라늄 제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극이 큽니다. 시나리오 B, 장기 교착입니다. 현재 기조가 이쪽에 가장 가깝습니다. 전면전도 아니고 종전도 아닌 관리된 충돌 상태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 경우 코스피는 4,700에서 5,500 사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율은 1,480원에서 1,550원 사이를 오갈 겁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와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때 S&P 500도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하반기에 반등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시나리오 B에서도 12개월 기준으로 8에서 10%의 양의 수익이 나올 확률이 70%입니다. 과거 20개 전쟁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C, 지상전 확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최후 통첩을 보냈고 이란이 거부했습니다. 만약 미군이 지상전에 들어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코스피는 4,500선을 테스트할 수 있고 환율은 1,600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 돌파도 가능합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이 규모의 지상전을 벌이는 건 2003년 이라크전 이후 처음입니다. 선례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불안한 점입니다. 세 시나리오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거 데이터가 일관되게 보여주는 건 하나입니다. 어떤 시나리오든 시장은 결국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머니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자산 30억 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들, 이른바 스마트머니의 행동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방산주를 팔고 있습니다. 전쟁 초반에 급등한 방산주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그 돈으로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스마트머니는 전쟁 중이 아니라 전쟁 후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반도체일까요? 숫자로 보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 전망은 397조 원입니다. 전년 대비 337% 증가입니다. 전쟁 때문에 주가는 빠졌지만 실적 전망은 오히려 상향 유지 중입니다. SK하이닉스의 PER, 주가를 이익으로 나눈 값인데요. 지금 5배입니다.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실적은 역대급인데 주가는 바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등의 열쇠는 뭘까요? 환율입니다. 외국인 자금은 환율에 연동됩니다. 3월 한 달간 외국인이 36조 원을 팔았는데 그중 83%가 반도체였습니다. 원화가 약세일 때 외국인은 팝니다. 반대로 전쟁이 끝나면 환율이 내리고 환율이 내리면 외국인이 돌아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2025년 11월 한국 국채가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됐습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외국인 채권 자금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뜻이고 원화 강세 압력을 만듭니다. 전쟁이 끝나면 환율이 내리고 환율이 내리면 외국인이 돌아옵니다. 이 순서가 핵심입니다. 원칙은 4가지입니다. 첫째, 패닉 매도를 자제하셔야 합니다. 과거 5번의 전쟁에서 바닥에서 판 사람이 가장 큰 손해를 봤습니다. 공포의 유효기간은 28일이었습니다. 지금 팔면 그 28일 후에 반등을 놓치는 겁니다. 둘째, 한 번에 사지 마십시오. 시나리오가 3개인데 하나에 몰빵하는 건 도박입니다. 나눠서 사십시오. 현금 비중 20에서 30%를 유지하면서 분할 매수하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종전 직전에서 직후 1개월이 골든타임입니다. 걸프전에서도 이라크전에서도 이 구간에 매수한 사람이 12개월 후 가장 높은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넷째, 달러 자산을 20에서 30% 유지하십시오. 환율 변동이 큰 시기에는 원화에만 올인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애매하면 하지 마세요. 하지만 숫자는 알고 계세요. 정리하겠습니다.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간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2차 세계대전까지 5번의 전쟁이 있었고 5번의 공포가 있었고 5번 모두 시장은 돌아왔습니다. 공포의 유효기간은 평균 28일이었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헬륨 공급 차단, 하락 속도, 다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보여주는 패턴은 분명합니다. 전쟁은 끝납니다. 문제는 그때 여러분이 시장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